제가 사실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월에는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는 지역 주민들을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행정이 있습니다. 행정이 있는데 그 영월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뒷북치는 행동들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카르스트 지형 지질 테마 공원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가 항상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오수합병 정화조를 만드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경석을 갖다 놨는데 이 조경석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경석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살피다가 보니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패 정화조 같은 경우는 침수 지역임에 불구하고 법적으로 설치하지 말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면 같은 경우에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에 존재가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그냥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그것들을 희정하게끔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재발이 또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 이렇게 마치고요. 정확한 내막에 대해서 선생님 네, 최종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수장입니다. 저는 그 환경보건학을 전공하면서 특히 성면 문제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학위를 하고 한 벌써 15년 넘게 이 성면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 곳곳에 성면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발굴해서 시민들이 성면으로부터 일부 발암물질 성면으로부터 안전하게끔 하는 그런 연구조사 활동 및 환경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그 성면 조경석 문제는 저희가 이 보고서에서 이제 쭉 이렇게 앞에 배경을 말씀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벌써 12년 전부터 특히 이 충북 제천 수산면에 그 예전에 일제시대 때 개발된 성면 광산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면은 그 불에 타지 않는 그런 특징 때문에 아주 여러 곳에 특히 건축물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거는 그 슬레이트, 그렇죠, 지붕재. 우리가 60, 70년대 새마을운동 때 거의 강제로 초가집을 없애고 그걸 했었죠. 그때는 그게 불에 타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성면이 발암물질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90년대 초반에 이게 발암물질임이 밝혀지면서 점점 이제 사용이 중단이 됐는데 성면 광산, 제천에 있는 성면 광산은 일제시대에 개발돼서 70년대까지도 운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성면이 위험해지고 또 거기에 있는 성면 광산이 상업적으로 사용이 중단이 되면서 폐광이 됐어요. 그런데 폐광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성면 광산에 성면 광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으로 이렇게 새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뿌리처럼 주변 땅으로 산으로 이렇게 성면 광산이 광맥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면 광산이 있었던 곳 주변에서 채석장을 하거나 조경석을 캐면은 거기에 성면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산면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이 성면이 묻어있는 조경석과 골재들이 공급이 돼서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년 동안 6차례 넘게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우이천에 가보면은 자전거길 옆에 제천에서 온 성면 조경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대공원, 서울 대공원, 송도에 있는 아파트의 조경석,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대로 문제가 제기되는 대로 제기를 했었고 또 없애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 같은 곳에서. 그런데 2012년에 성면안전관리법이라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면은 2009년부터 아예 사용을 못합니다. 발암물질이니까. 하지만 그때 사용을 못하게 했던 물질은 이런 천정텍스나 슬레이트처럼 성면을 넣어서 만든 제품의 유통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경석은 성면을 입으로 넣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2012년에 성면안전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골재나 조경석 표면에 성면이 드러나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 이전에 유통된 조경석은 위법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건 똑같죠. 예. 그렇지만 2012년 성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 성면이 포함된 조경석이 유통되면 위법입니다. 이번 이 사안은 2012년, 지금이 몇 년도죠? 2023년입니다. 예. 그리고 저 조경석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유통된 것입니다. 그것도 관급 공사인 영월군청에서 하는 그런 시설 공사예요. 따라서 불법 행위가 지금 자행이 된 것이에요. 예. 그것도 영월군청에서 하는 그런 공공시설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선생님들 계시는 동서강 보전회와 보전본부와 지역 단체로부터 좀 위험하다, 아니 좀 이상하다. 그 전에 수산면에서 공급된 성면 조경석과 비슷한 게 여기 와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주시다 했더니 사진을 보니까 저희들이 익히 봐왔던 비슷한 의심스러운 그런 성면 조경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현장에 와서 샘플링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샘플링해서 그 정밀 분석하지 않으면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의심만 할 뿐이지 확정을 못하는 곳이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따가 가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동서강 있는 이곳에 서강 한반도면 한반도 지형 바로 옆에 그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죠. 서강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서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잘 아시는 것처럼 람사르 보호 지역이기도 하고 습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두 한 30여 개의 큰 조경석, 작은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조경석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임시로 빨리 성면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자. 전수조사하기에는 저희들이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곧 그 4개 성면 조경석 중에서 이렇게 8개의 시료를 채취를 했습니다. 의심스럽다고 보이는 그런 걸.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전부 6개에서 성면이 검출된 거예요. 그것도 성면 종류는 모두 6개입니다.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트레모라이트 성면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성면 제품에 쓰이는 천정텍스나 아니면은 슬레이트 지붕재에 쓰인 그런 거는 백성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처럼 뽀글뽀글합니다. 그것도 일부 발암물질인데 그거 말고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각섬석이라고 하는 성면입니다. 이 트레모라이트는. 바늘처럼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이게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폐 속에 들어가면 폐에 딱 꽂힙니다. 그때부터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이 점점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짧게는 한 10년 또는 뭐 길게는 3, 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서 거기에 암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폐암 또는 폐를 둘러싼 곳에 암이 두껍게 발생을 해갖고 폐에 호흡을 못하게 하는 악성 중피종암 모두 치명적인 질환들입니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암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악성 중피종암은 걸렸다 하면 1, 2년 내에 사망하는 아주 예후가 안 좋은 성면 질환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각섬석 계열의 트레모라이트 성면이 검출된 거예요. 저도 사실은 긴가민가 하면서 한두 개는 나올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무려 6개나 나온 거예요. 거기에 있는 조경석 거의 대부분이 모두 다 아닙니다. 그 덩어리가 다 성면은 아니고 그 중에 성면 광맥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따가 혹시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사진으로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아예 딱 찍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찍지 않습니다. 그 평광현미경법이라고 해가지고 PLM법으로 그냥 분석을 하면 있다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저희는 특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널리 알려야 하고 눈으로 성면인지 여부를 보여주자 해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몇천 배로 찍은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딱 찍어가지고 분석을 하면 일단 모양도 성면처럼 생겼고요. 모양도. 그 다음에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합니다. 성분 분석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실리카, 마그네슘, 칼슘, 철 이런 몇 가지 성분이 아주 특이한 성분 분포를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형태, 아 이거는 트레모라이트 성면, 아 이거는 백성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아주 특이하게 트레모라이트 성면임이 성분 분석을 통해서 밝혀졌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보여드린 바대로 전자현미경으로 주사 전자현미경입니다.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스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찍어서 모양으로도 사진으로도 보여주고 두 가지로 확실하게 전자현미경법으로 이것이 성면임을, 그것도 트레모라이트 성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눈으로 봤을 때도 벌써 아 이건 독특하다. 이제 경험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방사형으로 마치 조개 껍질이 방사형 무늬처럼 생긴 것처럼 아주 이렇게 전형적인 성면을 보여주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눈으로 봐도 아 이건 성면이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런 무늬가 아니지만 좀 의심스럽다 하는 것들은 분석해 보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8개 시료 중에서 6개나 성면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면의 특징은 이게 굉장히 석이면서 면입니다. 돌이지만 면처럼 부들부들한 그 섬유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손톱으로 긁으면 떨어집니다. 면처럼 부들부러운 특징 때문에.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특별하게 생긴 돌이에요. 그래 손으로 긁었을 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풍화작용에 약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부분이 쉽게 떨어집니다. 바람, 물, 비, 눈. 그렇다면 그 주변으로 이렇게 부서진 성면 조각들이 떨어지게 되죠. 부서지게 되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으면 더 잘게 부서집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성면 파이버들이 눈으로 보면은 아 몇십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구나. 아닙니다. 이걸 손으로 부시면은 몇만 개, 몇십만 개의 파이버, 섬유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초미세먼지와 같은 그런 굉장히 작은 물질로 부서져서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호흡기로 호흡해가지고 깊숙이 들어갑니다. 초미세먼지가 왜 위험합니까? 미세먼지나 황사보다 위험한 건 크기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바늘처럼 뾰족합니다. 그래서 폐 깊숙이 그냥 쑥 들어가서 폐에 딱 꽂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미세하게 부서져가서 둥둥 떠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 몇 킬로 주변을 다 오염시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하나만 먹어도 하나만 노출돼도 위험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서지는 것들이 주변을 오염시켜서 비교적 적은 양에 노출되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노출되면 불과 10년, 20년 뒤인 20대, 30대에 악성 중피종 암 같은 게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보고서 앞에 설명을 해놓은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환경성 성면 노출로 인한 성면 질환자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면 피해 구제법을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7,000명 넘는 사람들이 질환에 걸렸고 구제 대상이 됩니다. 강원도에도 여럿 있습니다. 이래서 성면을 규제하고 사용하지 말라 그러고 또 조경석에 있는 성면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법도 만들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관공서가 앞장서서 만든 광급 공사 현장에 이런 성면 조경석이 유통되냐고요. 답답할 노릇이에요.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월군은 바로 제천시 옆이에요. 지난 수년 동안 제천시 수산면에 성면 조경석 문제가 발생됐고 바로 인근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들었고 잘 알고 있고요. 솔직히 그렇게 아니다 하더라도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사실은 민간에서 그런 게 유통되면 관공서에서 직접 나서서 그거 위험하다, 불법이다 이렇게 규제도 하고 안전을 지켜야 될 그런 관공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6개의 시료를 모두 다 이 보고서에 이제 표현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일단 문제점은 첫 번째로 1급 발암물질 트레모라이트 성면이 조경석 표면에 드러난 위험천만한 불법 시설물이다 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청에서 진행하는 관급 공사장에 성면 조경석이 공급되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이 문제는 처음 발생한 게 아닙니다. 지난 12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반복됩니다. 바로 영월군 인근에 바로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인 제천시 수산면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문제를 제기한 단체들이 지금 경찰에 고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무슨 짬짬이 같은 게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냐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자치단체와 공사업체들의 발암물질 성면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냐, 이쯤 되면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그 현장 그리고 주변에서 유사한 성면 조경석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2020년 10월에 현장에 갔을 때 성면 조경석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막 수십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2020년이면 이미 성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이때도 저희들이 샘플링 했는데 성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대규모 성면 불법 조경석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급기야는 이런 광급 공사장에까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22페이지입니다. 해결 방향을 몇 가지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증거가 분명하고 명백하게 문제가 확인된 만큼 빨리 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강보전본부랑 다른 단체에서 이따 가서 거기다가 위험하다, 접근금지 펜스를 일단 민간 차원에서라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업자와 주민들이 성면 노출 위험을 막을 접근 금지 펜스를 쳐야 하고 또 성면 위험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긴급하게라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성면 조경석과 주변 오염 토양을 성면 폐기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조경석만 치우면 되지 토양이 오염되었을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진 한 장을 또 붙였습니다. 보십시오. 이따 가시면 아시겠지만 조경석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보면 조경석을 놓는 과정에서 그랬는지 알 수 없는데 조경석 이 조각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성면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변 토양이 성면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경석만 딸랑 떼가면 여전히 토양이 성면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성면 조경석이 놓여 있는 그 공원 그 바닥에 토양을 전부 걷어가지고 같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끝까지 안전하게 제대로 이제부터라도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성면안전관리법 등 법규 위반 불법 시설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위에서 이렇게 떠밀려서 하지 마시고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행정적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른 관급 공사나 민간 공사에서 성면 조경석이 또 추가로 또는 이전에 공급돼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되겠지만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시면 그나마 뒤늦게라도 제대로 된 행정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면 조경석 및 성면 안전에 대한 안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강원도특별자치도와 영월군, 제천시 등 관련 자치단체 차원의 성면 안전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상급 법이 있습니다. 성면안전관리법이. 하지만 이 법이 제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법을 사실은 사문화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환경부 장관은 성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성면 조경석이 공급되는 그런 위험한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됐음에도 그걸 그냥 방치한 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환경부 쫓아가서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과 별도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특히 제천, 영월, 단양 이 지역은 이렇게 이 지역의 지형 자체가 성면이 잘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기저기 파면은 성명이 나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특별히 그런 지형에 대해서 그 토지 이용을 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성면 조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 요 세 지역뿐만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도 하고 그런 조례가 있어야 사전에 성면 조사할 좀 비용 같은 것도 마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공사하는 분들이 사전에 성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면 교육에 대한 안전 프로그램 이것이 제도적으로 딱 들어와 있으면 그 제도에 의해서 그리고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거기에 맞게 사람들이 미리 알 수 있고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지금처럼 광급공사장에서 이렇게 엉터리 성면 조경석이 막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바로. 그 유출 업체 혹시 추적이 되는 건 아직 없죠? 그 이제 공급한 업체. 공급하는 업체는요 금방 할 수 있어요. 네, 네. 여기서는 얘기 못합니까? 아니 저희는 뭐 거기까지 추적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따가 그래서 오후에 수산면 현장에도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누가 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알아가지고 또 결국은 경찰에 또 고발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예 이번에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그 업체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지금 이야기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다고 네. 보시는 건가요? 네.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위법사항입니다. 모르면은 무능한 거고. 아닙니다. 예, 예. 물론 모르고 했다라고 하면은 처벌 수위나 이런 적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이건 명백하게 위법 사항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만약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다 그래서 충분히 모를 수 있다거나, 예, 이거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거나 그러면은 처음이니까 새롭게 아는 과정이지만 12년 됐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전라도 어디에서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제천 바로 옆에 있는 영월에서 발생한 겁니다. 네. 이어서 질문인데 거기 업체가 여러 곳이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을 수도 있고 한 군데가 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 저희들이 처음 10년 전, 12년 전에 처음 할 때는 무슨 상이용사촌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상이용사들이 만들었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해갖고 아 어려운 분들이 이런 사업을 모르고 했겠구나. 당시에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상이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든 그런 업체는 무슨 뭐 조달청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관국공사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때는 몰랐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2012년 성면안전관리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그런다면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범법 행위를 한 거예요. 설사 그분들이 했든 그분들이 팔아넘겨가지고 다른 업체가 했든 이제는 그런 걸 배려할 상황이 아닙니다. 28곳 중에 6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감익된 조경석은 모두 한 30개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 우리 고발 대상은 누구로 특정을 지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고발 대상으로 특정한 곳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관급공사의 책임자인 영월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경석을 반입한 업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경석을 반출한 업체, 이렇게 3개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온 뭐 영월군이 그렇다 치더라도 제천 같은 경우는 뭐 10년 전에 이미 크게 문제가 돼서 심지어 법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되게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거를 뭐 시 차원에서 뭐 규제를 하거나 그 인근의 광산은 뭐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성면관리법에 근거해가지고 환경부 장관은 이 성면이 발생이 되면 조경석을 반출하지 못하게 하는 법으로 막을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경석이 지금 밖으로 반출되고 있지 않나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지금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성면추방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에코단양,
동서강 보존본부, 제천에 있는 마을을 하나를 푸는 시민 모임, 그 다음에 강원 환경운동연합 이렇게 요 단체들이 지금 요거와 발생되어 있는 요 현상 문제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까지 또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따 제천에 혹시라도 같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채석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골재들이 공급이 됐는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4대강 현장에서 공급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 일부는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회수돼서 그 채석장은 지금 그 처리가 돼 있습니다. 더 이상 단출이 안 되게. 문제는 그 주변으로 조경석들이 계속 채굴돼가지고 암암리에 공급되는 거예요. 네. 겉으로 가보면은 뭐 처리돼 있네라고 하는데 수시로 아주 큰 조경석들, 이번에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조경석들이 수시로 반출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불법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네,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보통 상식에 준해서 행정에서 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 상식에 준하지 않고 더 엄격하게 관리될 것들은 법으로 규정지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주체가 누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방탕하게 운영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 두 가지 건들을 꼭 짚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거 관북공에서 그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입찰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게 그거 검증이 안 돼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과연 조달점을 제대로 거쳤는지, 그리고 저희가 보고서에 보니까 이 공지가 나간 거에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지역 업체를 통해 가지고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장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겼는지는 철저히 아마 수사 당국에서 확인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영월군에서는 뭐 특별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는 거죠? 지금 아마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영월군에서 나와 계시는데 뭐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수 있을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끝나고 저희가 영월군의 네.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아, 그럴까요? 네, 향후에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몫은 그냥 주민들이 이렇게 말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저는 누구 공무원 개인의 욕심, 개인이 잘못돼서 그걸 지적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차에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검증되게끔 하는 절차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보통이겠지만 좋은 영어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기자회견 여기서 끝내고요. 저희가 고발장을 가지고 영월경찰서에 가서 고발을 하겠습니다.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가지고 띠를 두르는 그런 수고번수도 하고요. 하나만 더 질문 네. 할까요? 지금 채석장이나 강사는 다 폐쇄가 된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채석장한테도 됐어요. 폐쇄 그건 됐는데 주변으로 결국은 했는데, 이제 조경. 조경업자들이 그 주변에 조경석을 펴서 지금 팔아먹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쪽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조경업자들은 어쨌든 관내에 다 허가를 내고 그 채취 허가를 내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모르죠. 그건 모르는 네, 거죠. 저희가 그래서 수사 의뢰하는 거. 대천시에서 허가를 뭐 조경업자들한테 냈으면 그것까지 다 이제 어떻게 네, 그건 해봐야 저희가 될 부분이네요. 네, 그럼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봐야지 상황입니다. 불법인지 합법적으로 했는데도 저런 조경석이 유통되는지 확인해봐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영월군의 그 문화관광 체육관 정개보니까 기자의 시간 하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당 조경석이 위치한 카르스트 시스템하고는 조성사업 중 락가된 조성사업 락가된 조성 예정 구역으로 탑 카르스트 형태의 암석기를 조성하여 석회암의 오랜 기간 용식 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을 사업계획 상태였습니다. 영월 지역은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으로 우리군을 포함한 강원도 평창, 삼척과 충청부터 제천, 단양 등지에 갖다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리는 카르스트 지역 연수를 위해 인근 제천시의 석회암 자연석을 납품받았습니다. 조경석 납품 시 성민 하무 조사 등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석회석은 성민 안전관리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성면 함유, 강선 누출 등은 수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전에 우리군과 협의하여 조사 진행을 하였으면 더 빠른 조치가 가능하였을 텐데 사전 협의 없이 사익실을 채취하여 발표하는 것에 영월 중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성면 함유 조사 결과를 우리군에 공유해 주시면 해당 조경색에 대하여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로 회수 조치할 것임을 알립니다. 아까 기자회견 중에서 영월군에서 알았다고 하시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영월군에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면 인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적용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은 것이고 받아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지한 거 지난 목요일인가 그렇거든요.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제 전문 업체에서 실효 채취하고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도 저희가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현장을 조치할 겁니다. 안내판 설치해놓고 이연도 설치해놓고 조사 결과 저희한테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영월구에서도 보안 업체나 이런 것 때문에 유감을 표하고 있고요. 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공공기관에서 알고 했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저희도 사실은 영월군도 피해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데미지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이건 성면에 함유된 거 저희한테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뭐 무리를 일으켜드려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계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계약은 간급을 아니고 사급입니다. 예, 사급에서 업체가 납품할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약간의 이제 자연석이 발파석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성격상 카스트 지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변경을 자연석으로 하는 걸 변경을 했는데 업체에 납품을 받았는데 사실상 지금 동서양 보존법에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사전에 영월군하고 얘기를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떻게 조치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저희도 조금 더 빠르게 지금보다 좀 빠른 시일 내에 실효 채취를 하고 현장 반출 조치를 했을 텐데 그냥 저희 군에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하시니까 저희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런 상황을 알았으니까 결과를 저희한테 주시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조경석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업체가 어떤 그동안에 공급을 해왔고 어디에서 이게 방출이 된 거라는 거를 다 계약서에서 명시가 되고 설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조사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재청수사면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근데 그게 자체가 수사면에서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쪽에다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그런 수사면에서 조경석이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자체에서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안전한지를 검사해야 되는 저희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반출할 때 사실 반출할 때 그럼 이런 업체 여기 동서가 운동본부나 이런 데다가 이 유감을 표현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수사면에서 나온 돈이라는 걸 이게 알고 있었고 그 업체가 거기서 그건 자연적으로 그냥 나온 걸로 알고 하면 있었지 성면 여부 이게 몇 한 가지 번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2019년부터 12년 동안 이게 성면 그걸이 문제가 됐던 건데 병원에서 그런 조치도 조사도 안 합니까?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사실 재청 수사면에서 업체가 납품할 때는 사실 성면 조사를 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를 저희가 아닌 영월군에서 거예요. 그게 성면에 함유됐을 거라는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걸 사실이고 하여튼 저희도 영월군에서 납품하는 업체라든가 아예 적당히 조치를 취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선물업체가 저희한테 그런 납품을 한 건 저희한테 업무 방해를 한 거니까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걸 그냥 몰랐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어지는 거랑 저는 좀 별개의 말씀이에요. 그 업체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고 가져왔다고 하는지 그냥 거기서 꺼내온 게 맞다고 성면 하는지 업체하고 저희가 이제 통화를 했으니까 자기네도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반출 조치를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저희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반출하고 그냥 반출해 가는 것도 안 되고 정확하게 조치를 하고 나서 성면 전문 처리 업체에 의뢰해서 반출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가서 완전 조치할 거고요. 자료를 이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할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자꾸 달라고 하시면서 질문드릴게요. 엄 선생님, 사전에 얘기했던 걸 좀 얘기해 주시죠. 마치 사전에 군에 얘기 안 했던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누구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엄 선생님 말씀하시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구를 딱 칭해서 말씀드리면 그 공무원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그 건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침수 지역에 대한 관한 건과 이 송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분하고 접촉을 하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대답한 거에 의하면 송년이 건축이 되면 그건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침수 지역에 관한 그건 별개 얘기니까 그렇죠. 여기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좀 네.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그 침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사상 어쩔 수 없이 거다 이제 그 정화조를 놨고 통합 정화조를 넣은 거거든요. 그건 저희가 사후자들은 말씀을 하셔서 그 면허 자체도 전부 다 안전의 조치, 또 체크백을 다 설치를 해서 그거는 저희가 현장 조치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 업체하고 하던데